팬티와 빙고의 형제로부터 네더로 가는 법, 그리고 엔드로 가기 위해 12개의 세상을 보는 눈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일단 서둘러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면서 생각을 정리하다가 결심을 하게 된 것이 있었는데요. 이를 말해주기 위해 말콤을 따로 불러서 먼저 학자 형제들이 해준 이야기를 해줬고, 또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네더 세계와 엔드 세계로 갈 수 있는 포탈을 열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위험한 일들이 발생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면 마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 것 같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마을 자체를 위험하게 처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기에 말콤과 했던 약속이었던 마을을 안전하게 만드는 일을 끝내고 나면 말콤과 한 약속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게 마을로부터 멀리 떠나 따로 살아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제 이야기와 앞으로의 결심을 들은 말콤은 깊이 생각을 하더니 일단 알겠다고 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는 마을 사람들이랑도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같이 망을 볼 테니 좀 잠을 자두라고 해서 오랜만에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었고, 앞으로 마을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을 하며 여느 날과 같이 쉘터 근처로 몰려온 몬스터들을 처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쉘터 안쪽에서 마을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말콤과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앞으로 있을 저의 여정에 최대한 도움이 되기 위해 자신들도 말콤처럼 전문적인 직업을 가져 음식이나 광물 또는 블록 등 여러가지 필요한 자원들을 모으는데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감사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 우선 각 사람들이 어떤 일을 잘 하실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마을 광장에 의자와 테이블을 놓고 한 분 한 분 면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 사람들의 의견과 특기에 따라 총 4가지의 전문직을 뽑을 수 있었는데요. 말콤과 같이 마을을 지키는 경호원, 블록과 광석을 캐와주는 광부, 물고기를 잡는 어부, 그리고 마을의 주된 식량을 책임지는 농부, 이렇게 총 4명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 만큼 먹을 것을 구해드리는 것이 우선 필요했는데요. 해서 우선 마을에 있던 밭에 가서 약간의 식량과 씨앗 등을 얻어왔고, 그 다음날에는 각각 일을 해서 벌어온 자원을 저장할 수 있는 상자와 주무실 곳을 정해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세팅이 끝나고 제일 먼저 어부로 일하시는 분부터 일터를 정해드리기로 했는데요. 쉘터가 물 위에 있는 만큼 쉘터 바로 앞에 낚시터를 만들어 가장 구하기 쉬운 식량인 물고기부터 우선 구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가지 도구를 만들거나 집을 지을 때 많이 필요한 광석과 블록들을 공급해 올 수 있게 마을 뒤쪽에서 봐두었던 암석 지형으로 가서 광부 주민분의 일터를 정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드디어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요. 그러나 저도 그리고 마을 주민분들도 너무 신이 나서 그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일을 정해준 날 밤에 경비병으로 지원해주신 주민분께서 들뜬 마음으로 몬스터들이랑 싸우는 경험도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괜찮겠다는 마음으로 마을 순찰도 할 겸 남은 주민분들은 말콤에게 경호를 맡기고 같이 순찰을 나갔는데요. 그렇게 나가 마을에 나타난 몬스터들을 같이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밤이 깊어지자 몬스터 숫자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해서 다시 쉘터로 후퇴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실전 경험이 많지 않으셔서 그런지 치고 빠질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해 후퇴하는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대형 파리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아 체력이 많이 깎이셨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해서 다행히 다시 쉘터로 잘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대형 파리의 침 공격을 받아 생긴 냄새 때문인지 어디선가 파리 괴물이 나타났고, 그렇게 나타난 파리를 처리하시려다가 그만 순식간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목숨을 빼앗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그렇게 급작스럽게 떠난 주민을 슬퍼할 틈도 없이 높게 점프를 하며 쉘터를 기어오르려고 하는 회골과 초록 괴물을 상대해야 했고, 심지어 죽음의 냄새를 맡고 찾아온 악령들로부터 간신히 쉘터를 지키며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밤을 보내고 다음날 해가 떴습니다. 어제 그렇게 떠나버린 주민분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애도를 하고 싶었지만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주민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식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우선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만 밭에서 나오는 식량과 같은 경우 다 자라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만큼 농부 주민분께서 관리하시는 밭뿐만 아니라 저 또한 따로 밭을 만들어 관리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되어 물가를 따라 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주민분께서 가꾸실 수 있는 밭의 위치도 정해드리고 일터로 가시는데 편하게 다리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관리하는 밭과 주민분께서 관리하시는 밭에 씨앗을 심는데
생각보다 씨앗이 너무 부족했고 어부 주민분께서 잡아주시는 물고기만으로는 아직 식량 보충이 되지 않아 우선 근처 숲에서 동물 사냥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늑대를 데리고 같이 근처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숲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뿔이 달린 몬스터가 나타나 창으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같이 간 늑대가 처리를 해주었으나 어디선가 또 뿔 달린 몬스터가 나타나서 이번에는 새총으로 상대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몬스터를 처리를 하자 희한하게 생긴 금색 코인과 주머니를 떨어뜨렸는데요. 주머니를 열어보자 토끼 가죽과 토끼 고기 등 여러 유용한 자원들이 나왔습니다. 해서 몬스터가 나온 쪽으로 가보니 뿔 달린 몬스터들이 살고 있는 듯한 장소가 나와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모닥불 건너편으로 뭔가 크기가 더 큰 뿔 몬스터가 나왔고 저에게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붉은색 마법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며 새총으로 잡아줄 수 있었고 이번에도 코인 등 여러가지 자원이 담긴 주머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몬스터를 처리하고 마을 안 상자들을 살펴보니 철 조각, 먹을 것, 주머니 등 다양한 물건들이 있었고 특히 정말 운이 좋았던 것은 건초더미 옆 드럼통 안에서 꽤 많은 양의 씨앗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밭을 운영하기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을 한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몬스터 마을에서 일단 챙겨올 수 있을 만큼 가져와 방패도 만들어주고 또 빵과 재료를 섞어 영양가 높은 음식도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어제 몬스터 마을에서 찾은 씨앗들을 밭에 가져와 마저 심으며 다 자란 작물들을 수확을 해주었고 또 광산 쪽 일도 잠시 도와드리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가지 아이템들을 모으기도 하고 또 이제 슬슬 여러가지 자원들이 공급이 되며 쌓여가기 시작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물건들을 많이 옮기기 위한 가방이 필요할 것 같아 가죽으로 가방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견한 몬스터 마을에 다시 가 가방 칸이 부족해서 못 챙겨왔던 나머지 아이템들을 다 챙겨왔고 돌아오는 길에 단단해 보이는 돌 유적이 있길래 돌 블록도 챙겨왔습니다. 또 나중에 긴급한 식량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을 대비해 돼지 한 마리도 마을로 데려오는 등 마을 운영에 필요한 식량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안전이었는데요. 여전히 일터에 나가 일하고 계신 주민들을 몬스터들이 종종 나타나 공격을 하고는 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선 마을을 따라 장벽을 만드는 큰 프로젝트를 하나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유가 없어 미뤄두었던 일을 우선 하기로 했는데요. 바로 그간 헤어져 버린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묘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묘지는 마을 외곽에 위치하면서 평화로운 저녁 노을이 보이는 스톤헨지 유적 안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선 유적지 땅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정리하다가 웬 상자를 발견해서 열어보니 철 투구와 이상하게 생긴 판이 있어서 챙겨놨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유적지 땅을 다 정리하고 목숨을 잃은 마을 사람들을 위한 묘비 하나와 목숨을 바쳐 저와 마을을 지키다 죽은 경비병들을 기리는 묘비,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꽃을 놓으며 그들의 마음이 헛되지 않게 마을을 반드시 안전하게 만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망의 장벽짓기 프로젝트 시작의 날이 되었고 그간 마을 주민들께서 열심히 모아주신 블록과 자원들을 챙겨 마을 주위에 장벽을 짓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니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벽은 우선 마을 건물들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물가를 따라 짓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학자 형제들에게 배운 지식을 이용해 장벽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간 살펴보니 보통 어두운 곳에서 몬스터들이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을 안쪽에 횃불 여러 개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장벽 주위로 나무 장벽도 설치해주고 대략적으로 완성된 돌벽도 여러 가지로 하루 종일 개선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이틀째 밤에 드디어 장벽을 완성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성벽문이나 마을길 등 손봐야 할 곳이 남았지만 그래도 벽이 완성된 덕분에 마을 사람들도 쉘터 생활에서 벗어나 곧 다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벽도 좀 더 보강하고 또 망가진 마을 이곳저곳을 수리하기 위해 자원을 모으며 아침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던 중 강 건너편에서 정찰병이 어째서인지 두고 간 몇 마리의 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마리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길래 조심히 말 위로 올라타서 땅 위로 다시 올려줬는데요. 그리고 이 말을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해보니 뭔가 정찰병들이 다시 말들을 찾으러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안전한 마을 안쪽에 말을 두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그 후 마을 안에 무너진 땅을 메꾸고 망가진 집은 철거를 하고 또 길을 정리를 하며 다시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 사실 수 있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밤이 되었는데요. 이제 밤에도 마을이 어느 정도 안전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말콤과 지원병 그리고 늑대와 함께 마을 중앙에서 경비를 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경비를 서고 있는데 어디선가 잔뜩 부풀어 오른 좀비 한 마리가 나타났고 해서 다같이 좀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풀어 오른 좀비를 때릴 때마다 대형 파리와 구더기가 나와 상대하기 까다로웠지만 잘 해치울 수 있었고 그 후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슬슬 쉘터 생활을 끝내고 다시 마을로 돌아올 때가 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마을을 안전하게 만드는 작업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 마을 중앙에 마을 회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돌로 회관 틀과 벽을 만들고 나무로 바닥을 깔며 말콤과 지연병 그리고 제 늑대 친구와 함께 밤 늦게까지 회관을 조금씩 완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인지 갑자기 작은 해골을 소환하며 마법을 사용하는 주술사 해골이 나타나 습격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다같이 해골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소환된 해골과 마법 공격의 연계 공격으로 인해 순식간에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치다가 다행히 마을 안쪽에 뒀던 말의 도움 덕분에 쉘터로 잠시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몸을 추스리고 쉘터 옥상으로 나가자 소환된 해골이 계속 쫓아오길래 지붕 위에서 처리를 해준 뒤 다시 말을 타고 급히 마을 중앙으로 가서 다시 주술사 해골을 상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보다 더 많은 해골들이 소환되어 있었고 그만 구석에 몰려 피 한 칸을 남긴 채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잠시 체력을 다시 채운 뒤 이번에는 다른 전략을 써보기로 했는데요. 말을 타고 주술사 주위를 맴돌며 주술사와 소환된 해골들이 저에게 정신이 팔린 동안 나머지 사람들이 몬스터들을 공격하는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전략은 몬스터들에게 통했고 그렇게 제가 몬스터들의 정신을 끄는 동안 남은 몬스터들을 하나씩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을 회관의 필요성이 더 느껴져 서둘러 다시 회관 건물을 짓기 시작했고 그렇게 다음날 드디어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 완성시킨 마을 회관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둘러보며 이것저것 소개를 해줬는데요. 마을 사람들 모두 새로 지은 건물을 보며 이제 이 마을 회관을 중심으로 마을을 더욱 힘있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른 마을 사람들한테도 많이 자랑을 하겠다고 하며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마을 회관을 다 보고 나서 말콤이 따로 저를 부르더니 정말 고맙다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에게 마을을 같이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제안을 했을 때는 이 정도로 마을이 발전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이 은혜는 평생에 걸쳐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번 일은 단순히 마을이 발전한 것을 넘어서 몬스터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던 다른 마을에도 희망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말콤의 말처럼 그날 저녁 다른 마을에서 저희 마을 소식을 들은 몇몇 주민들이 이사를 오기를 희망하며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의 마을은 몬스터에게 계속해서 당하면서 힘겹게 살아왔는데 안전한 마을이 생겼다고 들어서 찾아왔다고 하며 열심히 마을 주민으로 일하며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해서 말콤과 함께 이렇게 찾아오는 주민들을 받아들였고 곧 마을은 점차 이전보다 더 활기찬 모습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활기를 되찾아가던 마을을 둘러보던 중 말콤이 뭔가를 준비했다며 저를 부르길래 따라가 보니 매우 멋지게 생긴 갑옷과 무기 세트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말콤에게 물어보자 제가 마을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마을 사람들이 광석을 구해오고 그렇게 구해온 광석으로 말콤 아버지께서 솜씨를 좀 부려 준비를 해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저의 험난한 여정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을 하며 여행에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면서 자신과 마을 사람들은 항상 제 편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 이 마을에 머물게 된 것은 말콤과의 거래 때문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마을을 지켜내는 동안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가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저한테도 이 마을과 마을 사람들이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마을 사람들 모두가 준비해주신 선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 또 그 외에도 제가 마을을 떠나기 전에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고 하는 수많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지식들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말콤 아버지께로부터는 다양한 무기와 방어구 그리고 강철을 만드는 방법을, 지도 제작을 하시는 분께는 지도를 그리고 읽는 방법을, 노련한 경비병으로부터는 몬스터의 공격을 피하는 방법 등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이 담긴 귀한 지식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 사람들께서 저희 송별회 겸 잔치를 열어주셔서 마을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마을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마을을 나와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러 나와주신 마을 사람들과 그리고 말콤에게 그간 정말 고마웠다고 인사를 했고 그리고 그렇게 정들었던 마을을 떠났습니다.